자, 제가 아까 트럼프가 사부에서도 지금 한 3, 4주 내에 중대한 승부수를 던질 거라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죽어도 당선돼야 되겠다고 승부수를 던지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자, 지금 트럼프 캠프가 지금 북한과 또 10월 달에 지금 정상회담 등 시호를 추진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마 그 결론은 3, 4주 뒤에 8월 말쯤에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죽어도 대선 이겨야 되겠다 생각되면 그 카드를 포함해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카드까지도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마 북한에 선물을 던지는,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에는 선물이잖아요. 그런 걸 던지면서 미국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아꼈다. 또 북한에는 주한미군 철수시켜준다.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과 관련되어서 트럼프가 최근에 틱톡을 금지시킨다 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미국 내 틱톡 사용자가 한 1억 명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복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답게 틱톡에 복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어서 아마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이제 거의 이번 기회의 끝을 보는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 아무리 중국에 한편으로는 조지는 척하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또 작업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국을 이참에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흔들거리는 상황에 왔다. 다만 미국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은 지금 친중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한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국방부나 국무부를 중심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유엔이요, 지금 북한이 그간에 2018년부터 19년 그리고 올해 지금 절반 이상이 지났잖아요. 2년 반의 세월 동안 미북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했냐. 2년 반 동안에 북한은 나름대로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 실을 만큼의 핵무기를 지금 완전히 완성시켰다. 그래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다탄두 ICBM까지 개발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탄두 ICBM은요, 미사일 하나에다가 핵탄두를 여러 개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쏜 다음에 이것이 여러 목표를, 그러니까 뉴욕에 한 개 떨어지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중간쯤에 이제 탄두를 분리시켜서 탄두가 스스로 좀 비행을 해서 하나는 뉴욕에 떨어지고 하나는 뭐 보스턴에 떨어지고 하나는 워싱턴에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만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미사일인데요. 유엔이 왜 이런 분석을 했는가 하면, 유엔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그리고 다탄두 ICBM까지 북한이 만들고 있을 거라고 말한 거는 처음인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에 북한이 자국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소형화된 핵 장치를 이미 개발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쏜 게 2017년 11월이잖아요. 그때 북한이 마지막으로 ICBM을 시험을 했지요. 그리고는 2018년 초부터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평창올림픽 특사, 싱가포르 회담 일이 되면서 이제 안 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 11월에 ICBM에 거리는 미국까지 12,000, 3,000km 충분히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기권 재진입, 그러니까 대기권 밖을 올라가서 이렇게 무저항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공기 마찰 부분을 해결을 잘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탄두가 작아야 되는데 성능은 기본적으로 한 개 도시를 날려버릴 정도로 되면서 탄두가 작게 만들려면 소형화를 하는 부분이 그게 기술인데, 이 부분이 북한이 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소형화, 표준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요게 북한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런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미 다탄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 소형화, 그러니까 한 개 ICBM에 한 개 올리는 거는 충분히 되는데, 이제 한 개에다가 탄두를 여러 개 담는 것까지도 북한이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 북한이 결국은 ICBM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 방공망이 그 ICBM을 이제 격추시키는 요격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죠. 요격 미사일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격 미사일이 쏘기 전에 탄두를 해체해서 다탄두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한 8개에서 14개의 다탄두를 가지고 확 산탄총처럼 분산시켜버리면 그 중에 요격은 한두 개지 나머지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화성 14, 15형 ICBM을 개발할 때 애초에 다탄두를 염두에 두고 개발해왔고, 2018년부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미국한테나 이 서방 세계에는 핵실험도 안 하고 ICBM도 안 한다고 동결해 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지금 실험을 계속 해와서 핵개발 능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 숫자도 그때보다 상당히 늘어났고 기술도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탄두가 과거에 1톤짜리였는데 600kg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첫 실험 이후 10년 지나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는데,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한 첫 해가요 2006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지금 14년이 지났으니까 북한이 하고도 지금 충분하다는 거고, 그리고 2017년에 수소폭탄 테스트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술이 성공을 넘어서 완숙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노동급 준중거리, 그리고 화성 12형 중거리,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짧은 거에 실는 핵탄두를 700kg에서 1톤짜리를 담아오다가 이제 화성 14, 15형 ICBM에는 5, 600kg까지 실는 쪽으로 갔고요. 현재로서는 550에서 600kg짜리, 그러니까 기폭장치, 배터리, 핵까지 포함해서 총 550에서 600kg짜리로 추정되는 지금 크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북한이 다탄두 ICBM에는 가짜 탄두를 섞어 가지고 동시에 내릴 때, 그러니까 가짜 탄두는 아주 가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데도 크게 이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러면 요격하는 쪽에서는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고 뒤섞여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 판정하기가 전부 다 격추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요격 실패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신형 엔진을 활용하면 두세 개의 핵탄두, 즉 1.5톤까지도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톤 속에 한 3개 실어 가지고 거기에 가짜도 한 두세 개 실어가 날려 보내면 그거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하나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F-35 스텔스기를 미국에서 애초에 60대를 살라 했는데 처음에 F-15SE라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F-15의 이 스텔스 개량형을 산다고 했다가 그걸 포기하고 F-35로 돌았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40대만 샀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추후에 더 사겠다고 문 정권이 미국에다가 20대 더 살 듯이 서너 번 우려먹었어요. 미국에 가거나 미국하고 뭐 트러블이 생기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F-35를 20대 더 살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요 근래에 슬슬 F-35A형, 즉 지금 공군형인 A형이 아니라 해군형인 F-35B를 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F-35A는 공군용, F-35B는 이제 해병대용, F-35C는 이제 해군용인데요. 한국이 해병대용 F-35B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A는 공군의 활주로에서 올라가는 거고 F-35B는요, 우리가 그 트루라이즈라는 영화에 보면 아놀드 스왈츠제거 나오는 영화에 보면 해리어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기를 이렇게 이제 옆으로 했을 때는 수평으로 가고 그걸 또 세우면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짧은 이 작은 그 상륙형 경항모나 수송함에서 바로 이렇게 떠서 수직 이착륙을 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추진기를 옆으로 수평으로 해서 쭉 날아가는, 그래서 해병대 지원용 F-35B가 있고 하나는 이제 F-35C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모함 같은 데서 함재기로 잡히려면 활주로가 짧은 데에서 밑에서 이제 고리 걸어서 딱 그는 그런 C형입니다. 그래서 이 C형은 크기가 A형이나 B형에 비해서 지금 날개가 큰 걸 달고 있어요. 그래서 함재기이기 때문에 연료 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F-35B를 한국이 20대를 사겠다. 이 이야기가 작년부터 스멀스멀 나오더니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F-35B를 어디 싣고 다닙니까? 자, F-35B가 필요한 데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할 때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출격해서 해병대를 지원하려면 어려우니까 해병대가 움직이는 배에다가 F-35B도 같이 싣고 가서 거기서 떠가지고 미리 폭격을 해주고 해병대가 상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큰 배가 지금 수송함이죠. 대형 수송함 한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 수송함을 가지고 F-35B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왜? 이 F-35B가 수직으로 이렇게 뜰 때 밑에다가 추진열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강판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F-35B는 그 추진열에 이렇게 녹지 않을 수 있는 특수 강판으로 이 상단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 수송함을 개조해서 경항공모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 같은 거를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항공모함을 경항공모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병대 상륙용으로 대형 수송함을 만든다 이러다가 최근에 보면 이걸 대형 수송함이 아니라 경항공모함으로 바꾸어서 이거를 갖다가 2033년에 진수할 대형 다목적 수송함을 3만 톤급을요 수직 이착륙이용을 경항공모함으로 한 3년 정도 당겨서 2030년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33년도요 지금부터 13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F-35B를 바꿨다고 하면서 한 2030년쯤에 경항모함을 띄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고 있냐?
미국에서는 한국이 F-35A를 사오면서도 도둑처럼 사오고, 그걸 갖다가 사와서 이제 한국이 쓴다고 기념식을 하면서도 구석에서, 높은 사람은 가지 않고 청주 구석에 숨어서 아주 지죽은 듯이 고요하게 해요. 북한이 F-35A에 시비를 걸어요. 근데 이 와중에 F-35A를 20대를 더 산다고 미국에 살 건지 안 살 건지 하도 우라먹어서 사골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 산다고 말을 하면 문가리우스가 미국에 갈 때마다 우라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 산다고 하면 사기꾼이 돼요. 근데 산다고 하면 북한이 또 싫어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문가리우스가 깨를 낸 겁니다. 내가 볼 때요. 깨를 내어서 F-35B를 가지고 2030년쯤에 경항공모함을 띄울 때 거기에 B를 얹겠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되는 게 뭐겠어요? 2030년에 경항모함이 완성되는데 35B는 그 항공모함에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그 배가 만들어지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주문하면 되지. 그 경항모함도 없는데 그 비행기만 사다 놓으면 그럼 공항 활주로에서 수직이 착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살 필요가 없다. 내 임기 때는 안 산다. 그래서 자기가 산다고 말해놓은 부분을 이제 뭉개려고 경항공모함을 들고 나오고 F-35B를 들고 나왔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 하나 궁금한 게, F-35B는 비행기는 공군 겁니까? 해병대 겁니까? 해군 겁니까? 경항모함은 그건 또 해군 걸 거 아니에요? F-35B는 해병대 거고, 항공모함은 뭡니까? 해군 거고. 그러면 해병대가 저기 공군처럼 별도로 비행기를 움직입니까? 한국에 지금 헬리콥터는 육군 소속 항공대로 돼 있지만 이거는 또 뭐냐? 지금 그것도 저는 궁금한데요.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지요. 우방인 미국이 원자력 추진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틈만 나면 배치하는데, 항공모함을 영국도 경항모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도 작은 경항모 있을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엄청난 돈이 들어. 하루 움직이는데 몇십억씩 들어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항공모함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해군이 한국을 벗어나서 무슨 항공모함 작전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자, 한국 주변에 중국도 어설픈 가짜 항공모함 2대 지금 만들어가 있고, 러시아 항공모함이 있고, 일본의 경항모가 있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한국이 만드는 항공모함을 뭘 하려고 합니까? 한국이 대양 해군 국가가 되려고 합니까? 저 먼 나라까지 가서 전쟁을 할 거예요? 그 조그마한 항공모함에 비행기 몇 대 싣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항모를 만든다 하면서 F-35B를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F-35A를 사지 않겠다라는 거고, 결국 지금 북한이 초반에 F-35A 청주 기지에다가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쏘아서 무력화할 건데, 경항모는 멀리 가 있다가 살아남아서 반격을 한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직으로 이 착륙을 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35는 무장 비율이 F-35A에 비해서 60-70%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멀리 가가지고 있고 기름통도 좀 작을 수밖에 없는 F-35B가 그 몇 대 살아남았다고 반격이 되겠습니까? 그 F-35B는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거점을 미리 폭격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F-35B를요 20대 도입하는데 3, 4조, 그 다음에 경항모를 만드는데 1조 8천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자,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게 20대 다가 아니라 12대, 그 다음에 예비로 지금 8대 둔다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능은 한 30% 떨어지고 30-40%, 비용은 30%가 더 비싸요.
이걸 왜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40대 들어오면 곧바로 20대를 더 들어와가 60대를 전국에 차라리 분산시켜 놓고 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걸 하는 이유는 문이 F-35를 더 이상 안 사기 위해서 자기 임기 내에 지금 미국에 핑계거리를 대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